저는 지난 30년간 수면 장애와 미네랄 대사의 상관관계를 추적해온 박사 한서준입니다. 오늘 여러분께 꼭 말씀드리고 싶은 이야기가 있어요. 제 연구실에는 매일같이 비슷한 고민을 안고 찾아오시는 분들이 계세요. 밤에 잠을 못 자겠다. 새벽만 되면 다리에 쥐가 나서 깬다. 아무리 자도 피곤하다. 이런 증상들 때문에 정말 힘들어 하시죠. 그런 분들께 마그네슘을 드시는지 여쭤보면 대부분 이렇게 대답하세요. 네, 챙겨 먹고 있어요. 그런데 효과가 없어요. 왜 그럴까요? 자세히 물어보면 공통점이 있더라고요. 복용 방법이 잘못됐다는 거예요. 많은 분들이 마그네슘은 공복에 먹어야 흡수가 잘 된다고 믿으세요. 약국에서도 그렇게 들으셨고 주변 사람들한테도 그렇게 배우셨대요. 또 어떤 분들은 한 번에 많이 먹으면 더 효과적일 거라고 생각하세요. 하루 권장량을 아침에 몰아서 드시는 거죠. 그리고 뼈 건강을 위해서 칼슘이랑 마그네슘을 같이 먹는 게 좋다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정말 많아요. 그런데 놀랍게도 이 세 가지 상식이 오히려 불면증과 다리질을 더 심하게 만들 수 있다는 사실 아셨나요? 실제로 제가 만난 김영희의 71세님은 수년간 공복 복용을 고집하셨어요. 그런데 시간이 지날수록 위통과 설사에 시달리셨고 정작 수면은 더 나빠졌습니다. 밤마다 새벽 2시면 어김없이 깨서 다시 잠들지 못하셨죠. 하지만 단순히 복용 시간을 바꾸고 하루 3번으로 나눠 드시기 시작한 뒤로는 새벽에 깨던 버릇이 완전히 사라졌어요. 지금 이 순간에도 수많은 분들이 잘못된 방식으로 마그네슘을 드시면서 왜 효과가 없지, 왜 내 몸만 안 좋아지지 하고 의아해하고 계십니다. 사실은 복용법이 문제였던 거예요. 오늘은 여러분이 평생 믿어온 마그네슘 복용 상식이 왜 잘못됐는지, 그리고 진짜 효과를 보려면 언제 어떻게 드셔야 하는지 하나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내용을 처음 들으시는 분들도 많을 거예요. 혹시 여러분은 마그네슘 드시고 계신가요? 댓글로 알려주세요. 얼마 전에 제게 찾아오신 박정자 74세님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그분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선생님, 저는 약국에서 좋다는 마그네슘을 석 달이나 꾸준히 챙겼는데 왜 나아지지 않을까요? 오히려 속만 더 쓰리고 밤마다 화장실에 가야 해서 잠을 제대로 못 자겠어요. 자세히 여쭤보니 그분은 잠들기 직전에 공복 상태에서 400mg을 한꺼번에 드셨더라고요. 흡수가 잘 될 거라 믿으면서요. 하지만 결과는 정반대였습니다. 속은 쓰리고 설사 때문에 오히려 더 힘드셨던 거죠. 이 이야기를 끝까지 들으셔야만 전체 흐름을 정확히 이해할 수 있어요. 제가 그분께 드린 조언은 아주 단순했습니다. 아침 식사 후에 100mg, 오후 산책 나가기 전에 50mg, 저녁 식사 후에 100mg으로 나눠서 드시도록 안내해 드렸어요. 그게 전부였습니다. 불과 2주 뒤에 그분이 다시 찾아오셨을 때 얼굴이 완전히 달라지셨더라고요. 새벽 2시에 깨던 버릇이 사라졌고 다리 쥐도 없어졌다고 하셨어요. 무엇보다 아침에 일어났을 때 몸이 가볍고 얼굴빛도 화사해졌다면서 정말 고맙다고 하시더라고요. 여러분, 혹시 아직 구독과 좋아요를 누르지 않으셨다면 지금 바로 눌러주세요. 이 채널은 여러분의 건강한 노년을 응원합니다. 오늘 이 영상에서 말씀드릴 내용은 여러분의 수면 관리 방식을 완전히 바꿀 수 있는 중요한 지혜입니다. 끝까지 보시면 왜 지금 당장 작은 습관을 바꿔야 하는지 분명하게 깨닫게 되실 거예요. 이렇게 작은 변화만으로도 충분히 달라질 수 있는 게 마그네슘 복용법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우리 일상에서 마그네슘 효과와 직접 연결되는 잘못된 습관들을 하나씩 짚어보겠습니다. 먼저 가장 흔한 실수부터 말씀드릴게요. 공복에 마그네슘을 복용하는 습관입니다. 많은 분들이 공복일 때 흡수가 더 잘 된다고 믿으시는데요. 사실은 정반대예요. 공복 상태에서는 위벽이 직접 자극을 받게 되거든요. 그러면 속쓰림이 생기고 오히려 흡수율이 떨어집니다. 서울에 있는 한 연구기관에서 시니어 분들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가 있어요.
공복 상태에서 복용한 그룹은 식사 후에 복용한 그룹보다 흡수율이 절반도 안 되더라고요. 게다가 위장 불편감을 호소하는 비율도 훨씬 높았습니다. 실제로 제가 만난 김순자 70세 님도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빈속에 마그네슘을 드셨어요. 흡수가 잘 될 거라 생각하셨대요. 하지만 몇 주 지나니까 속이 쓰리고 설사까지 시작됐습니다. 결국 복용을 중단하셨죠. 그래서 제가 드리는 조언은 이거예요. 반드시 식사 30분 후에 드세요. 위장에 음식물이 있을 때 마그네슘을 드시면 위벽이 보호되고 흡수도 훨씬 안정적입니다. 특히 속이 예민하신 분들은 부드러운 단백질 음식, 두부나 계란 같은 거 드신 후에 복용하시면 더 좋아요. 혹시 여러분도 공복에 드셨다가 속 불편하셨던 적 있으신가요? 그렇다면 오늘부터 식사 후로 바꿔보세요. 두 번째로 말씀드릴 잘못된 습관은 한 번에 많은 양을 복용하는 거예요. 어떤 분들은 하루 권장량이 300mg이라고 하면 아침에 한 번에 다 드시려고 하세요. 편하니까요. 그런데 우리 몸은 한 번에 200mg 이상을 흡수할 수가 없어요. 나머지는 그냥 배출되거나 장을 자극해서 설사를 유발합니다. 미국 보스턴에 있는 한 대학교 연구팀이 실험을 했어요. 400mg을 한 번에 복용한 그룹을 조사했더니 흡수율이 50%도 안 되더라고요. 반면에 하루에 두세 번 나눠서 복용한 그룹은 흡수율이 훨씬 높았습니다. 최명희 73세 님이 딱 그런 케이스였어요. 하루 한 알로 끝내려고 고용량 제품을 드셨는데 효과를 전혀 못 느끼셨대요. 오히려 배만 불편하고요. 제가 하루에 두세 번 나눠서 드시라고 했더니 2주 만에 다리 쥐가 사라졌어요. 그래서 여러분께 말씀드려요. 하루에 두세 번 나눠서 드세요. 아침 식사 후 100mg, 점심이나 오후에 50에서 100mg, 저녁 식사 후 100mg 이런 식으로요. 단 하루 총량은 300mg을 넘지 않도록 주의하세요. 여러분은 혹시 한꺼번에 몰아서 드시고 계신가요? 그렇다면 오늘부터 나눠보세요. 세 번째 잘못된 습관은 마그네슘 형태를 잘못 선택하는 거예요. 약국이나 마트에서 파는 마그네슘 제품을 보면 산화 마그네슘이라는 형태가 많아요. 가격도 저렴하고요. 그런데 이 형태는 흡수율이 정말 낮습니다. 게다가 변비약 성분으로도 쓰이거든요. 그래서 설사를 유발할 확률이 높아요. 국내에서 시니어 분들을 대상으로 조사한 적이 있어요. 산화 마그네슘을 복용하신 분들 중에 30%가 설사 증상을 경험했다고 해요. 흡수는 안 되고 배만 아픈 거죠. 박성우 76세 님도 산화 마그네슘을 드시다가 심한 설사로 탈수까지 경험하셨어요. 여름철이었거든요. 정말 위험한 상황이었죠. 그래서 제가 글리시네이트 형태로 바꿔드렸더니 설사도 멈추고 흡수도 잘 됐습니다. 제가 추천드리는 형태는 글리시네이트나 말레이트예요. 이 두 가지는 흡수율도 높고 위장에도 부담이 적어요. 특히 글리시네이트는 수면에도 도움이 되거든요. 단, 신장 기능이 저하되신 분들은 반드시 전문가와 상담 후에 드셔야 해요. 지금 드시는 제품이 어떤 형태인지 확인해 보셨나요? 라벨을 한번 살펴보세요. 네 번째로 많이 하시는 실수는 칼슘과 마그네슘을 동시에 복용하는 거예요. 뼈 건강을 위해서 두 가지를 함께 드시는 분들이 많거든요. 그런데 칼슘과 마그네슘은 우리 몸에서 똑같은 통로로 흡수돼요. 그러니까 경쟁하는 거죠. 결국 둘 다 흡수율이 떨어집니다. 일본에서 진행된 연구 결과를 보면요. 칼슘과 마그네슘을 동시에 복용한 그룹은 따로 복용한 그룹보다 혈중 마그네슘 농도가 40%나 낮았어요. 효과를 제대로 못 본 거죠. 이정희 72세 님도 칼슘과 마그네슘을 함께 드셨어요. 뼈에 좋다고 해서요. 그런데 몇 달 지나도 다리 쥐는 그대로고 잠도 안 왔어요. 제가 시간을 분리해 드리라고 했더니 확실히 달라지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께 말씀드려요. 아침에는 칼슘을 드시고 저녁에는 마그네슘을 드세요. 최소한 2시간 이상 간격을 두시는 게 좋아요. 그래야 각각의 효과를 제대로 볼 수 있습니다.
혹시 뼈 건강 때문에 두 가지를 같이 드시고 계신가요? 그렇다면 시간을 나눠보세요. 다섯 번째 잘못된 습관은 카페인 음료와 함께 마그네슘을 복용하는 거예요. 아침에 커피 드시면서 마그네슘도 같이 드시는 분들 계시죠? 이게 정말 안 좋아요. 카페인이 소변 배출을 촉진하거든요. 그러면 마그네슘도 함께 빠져나갑니다. 미국 하버드 대학교에서 연구한 결과가 있어요. 커피와 함께 마그네슘을 복용한 그룹은 마그네슘 손실이 25%나 증가했다고 해요. 결국 드신 게 소용없어지는 거죠. 윤영자 69세님이 바로 그런 경우였어요. 아침마다 커피와 함께 마그네슘을 드셨는데 오히려 더 피곤하다고 하시더라고요. 제가 커피와 시간을 분리하라고 했더니 2주 만에 활력이 돌아왔어요. 그래서 제가 드리는 조언은 이거예요. 마그네슘 복용 전후로 최소 2시간은 카페인을 피하세요. 커피뿐만 아니라 녹차, 홍차도 마찬가지예요. 물과 함께 드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 혹시 약 드실 때 습관적으로 커피를 드시나요? 오늘부터 물로 바꿔보세요. 마지막으로 여섯 번째 잘못된 습관은 과신과 단기 포기예요. 어떤 분들은 마그네슘을 만능 영양제로 생각하세요. 일주일만 먹으면 모든 게 해결될 거라고요. 또 어떤 분들은 2주 먹어보고 효과 없다고 바로 포기하세요. 둘 다 잘못된 태도예요. 마그네슘은 우리 몸의 저장고를 채우는데 시간이 걸려요. 최소 3개월은 꾸준히 드셔야 제대로 된 효과를 느낄 수 있어요. 독일에서 진행된 장기 연구를 보면요. 8주 이후부터 혈압과 혈당이 안정되는 효과가 나타났다고 해요. 김정숙 75세님은 2주 만에 포기하셨어요. 효과가 없다면서요. 그런데 제가 다시 설득해서 3개월 드시게 했더니 새벽에 깨는 횟수가 확 줄고 다리쥐도 사라졌어요. 아침에 일어났을 때 몸이 가볍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께 말씀드려요. 조급해하지 마세요. 최소 한 달에서 3달은 꾸준히 드시고 평가해 보세요. 마그네슘은 빠른 효과를 내는 게 아니라 천천히 몸을 바꿔주는 영양소예요. 여러분은 얼마나 오래 꾸준히 드셔보셨나요? 효과를 느끼셨나요? 이렇게 생활 속 잘못된 습관을 바로잡는 게 첫걸음입니다. 이제는 효과를 높이는 실전 비법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말씀드릴 황금 타이밍은 저녁 식사 30분 후예요. 이 시간대가 왜 좋은지 설명해 드릴게요. 저녁 식사 후에는 위장 활동이 활발해지고 소화 효소도 충분히 분비돼요. 이때 마그네슘을 드시면 흡수가 최적화됩니다. 게다가 마그네슘은 근육을 이완시켜주는 효과가 있어서 저녁에 드시면 밤에 숙면에도 도움이 돼요. 단 너무 늦은 시간은 피하세요. 잠들기 바로 직전보다는 식사 직후가 좋아요. 예를 들어 저녁 6시에 식사하셨다면 6시 30분에 마그네슘을 드시는 거죠. 이렇게 하면 밤 10시쯤 잠들 때 마그네슘이 체내에 고르게 퍼져서 근육이 편안해지고 깊은 잠을 잘 수 있어요. 평소에 언제 드시는지 한번 떠올려 보셨나요? 시간대를 바꾸는 것만으로도 효과가 달라질 수 있어요. 두 번째 황금 타이밍은 아침 식사 후예요. 아침에 마그네슘을 드시면 하루 종일 에너지 생성에 도움이 돼요. 마그네슘은 우리 몸에서 에너지를 만드는데 꼭 필요한 영양소거든요. 특히 아침에 피로감을 느끼시는 분들은 아침 식사 후에 100mg 정도 드시면 오후까지 활력이 유지돼요. 단 빈속은 절대 피하세요. 아침 식사를 든든하게 하시고 30분 정도 지난 후에 물과 함께 드시면 됩니다. 너무 많은 양은 필요 없어요. 100mg 정도면 충분합니다. 여러분은 아침에 마그네슘을 드신 적 있으신가요? 한번 시도해 보세요. 세 번째 황금 타이밍은 운동 30분 전이에요. 산책이나 가벼운 운동을 하시기 전에 마그네슘을 소량 드시면 근육 이완과 경련 예방에 도움이 돼요. 특히 다리 쥐가 자주 나시는 분들은 운동 전에 50mg 정도 드시면 효과가 좋아요. 단 무리한 운동은 금물이에요. 마그네슘을 드셨다고 해서 갑자기 과격한 운동을 하시면 오히려 몸에 무리가 갈 수 있어요. 가벼운 걷기나 스트레칭 정도가 적당합니다.
혹시 운동 전에 마그네슘을 챙겨 보신 적 있나요? 다리 쥐가 걱정되시면 한번 시도해 보세요. 네 번째 황금 타이밍은 비타민 B육과 함께 복용하는 거예요. 비타민 B6는 마그네슘 대사를 도와주는 역할을 해요. 둘이 함께 있으면 마그네슘이 체내에서 더 효율적으로 사용됩니다. 그래서 저녁 식사 후에 마그네슘과 비타민 B6을 함께 드시면 시너지 효과가 나요. 단, 복합제를 사용하실 때는 성분을 꼭 확인하세요. 불필요한 성분이 들어있을 수 있거든요. 가능하면 마그네슘과 비타민 B6만 들어있는 제품을 선택하시는 게 좋아요. 여러분은 마그네슘만 드셨나요? 아니면 다른 영양소와 조합해 보셨나요? 다섯 번째 황금 타이밍은 음식과 병행하는 거예요. 마그네슘이 풍부한 음식을 평소에 챙겨 드시면서 보충제를 함께 복용하시면 효과가 배가 돼요. 아몬드, 바나나, 시금치, 두부, 호박씨 같은 음식에 마그네슘이 많이 들어있어요. 단, 가공식품이나 짠 음식은 오히려 마그네슘 흡수를 방해해요. 인스턴트 식품이나 나트륨이 많은 음식은 피하시는 게 좋아요. 대신 신선한 채소와 견과류를 자주 드세요. 식사 후에 소량의 보충제를 드시고 평소 식단에서도 마그네슘이 풍부한 음식을 챙기세요. 이렇게 하면 자연스럽게 마그네슘 수치가 올라갑니다. 평소 어떤 음식으로 마그네슘을 챙기고 계신가요? 식단을 한번 점검해 보세요. 이렇게 구체적인 시간과 방법을 지키시면 마그네슘은 단순한 영양제가 아니라 수면, 혈압, 근육 건강을 지켜주는 든든한 조력자가 됩니다. 오늘은 마그네슘 복용에 관한 반전의 진실을 말씀드렸습니다. 많은 분들이 공복 복용이 흡수에 좋다고 믿으셨어요. 또 한꺼번에 많이 드시거나 칼슘과 동시에 복용하는 게 좋다고 생각하셨죠. 이게 오랫동안 알려진 상식이었으니까요. 그런데 그 결과는 어땠나요? 위통, 설사, 흡수 저하였습니다. 효과는커녕 오히려 몸만 더 힘들어지셨던 거예요. 반대로 저녁 식사 후에 소량씩 나눠 드시고 아침 식사 후나 운동 전에 조금씩 복용하시면 어떻게 될까요? 숙면 효과가 극대화되고 근육 이완도 훨씬 잘 돼요. 다리 쥐도 사라지고 아침에 일어났을 때 몸이 정말 가벼워집니다. 낮 동안 활력도 계속 유지되고요. 잘못 관리했을 때는 밤마다 새벽에 깨고 다리 쥐에 시달리고 피곤함이 가시지 않아요. 아침에 일어나도 이미 지쳐 있고 하루 종일 졸리고 짜증도 나죠. 이런 증상이 계속되면 일상생활이 너무 힘들어집니다. 외출도 꺼려지고 사람 만나는 것도 부담스러워져요. 하지만 제대로 관리했을 때는 아침까지 푹 자고 낮 동안 활력이 계속 유지됩니다. 새벽에 깨는 일이 없으니까 숙면을 취할 수 있어요. 다리 쥐도 없으니까 편하게 주무시고요. 아침에 일어났을 때 개운하고 하루를 활기차게 시작할 수 있어요. 이 차이가 얼마나 큰지 아시죠? 이 차이는 단순히 하루 컨디션만의 문제가 아니에요. 심혈관 건강, 혈압 조절, 혈당 관리까지 영향을 미칩니다. 마그네슘이 부족하면 혈관이 경직되고 혈압이 오르기 쉬워요. 혈관벽이 긴장하면서 딱딱해지거든요. 그러면 혈압이 올라가고 심장에 부담이 가죠. 혈당 조절도 어려워지고요. 인슐린이 제대로 작동하려면 마그네슘이 필요한데 부족하면 혈당이 불안정해져요. 하지만 꾸준히 적정량을 유지하면 혈관이 유연해지고 혈압도 안정되며 혈당도 조절이 잘 됩니다. 혈관이 탄력을 되찾으면서 혈액순환이 좋아져요. 손발이 따뜻해지고 두통도 줄어들고요. 결국 심혈관 질환의 위험을 줄이는 거예요. 뇌졸중, 심근경색 같은 무서운 병을 예방하는 데도 도움이 되고요. 또 마그네슘은 뇌 기능에도 정말 중요해요. 충분히 공급되면 집중력과 기억력 유지에 도움이 되고 스트레스 관리도 쉬워집니다. 뇌에서 신경 전달 물질이 제대로 작동하려면 마그네슘이 필요하거든요. 반대로 부족하면 불안감이 커지고 짜증이 늘어나며 우울한 기분이 자주 들 수 있어요. 집중도 안 되고 깜빡깜빡 잊어버리는 일도 많아지고요. 제가 오늘 여러분께 드리는 단 하나의 제안은 바로 이것입니다.
오늘 저녁 식사 30분 후에 글리시네이트 마그네슘 100mg을 물과 함께 드셔보세요. 딱 하루만이라도 해보세요. 내일 아침에 일어났을 때 몸이 어떻게 달라졌는지 느껴보시면 알게 될 거예요. 잠을 푹 잤는지, 다리가 편안한지, 몸이 가벼운지 체크해 보세요. 작은 변화가 내일 아침 달라진 몸으로 돌아옵니다. 그리고 그 작은 변화가 한 달, 석 달 이어지면 여러분의 삶 전체가 달라질 수 있어요. 밤에 푹 자고 아침에 상쾌하게 일어나는 게 얼마나 큰 축복인지 경험하시게 될 겁니다. 낮 동안 활력 있게 생활하고 저녁에 편안하게 쉬는 그런 삶이 가능해져요. 지금까지 마그네슘 먹어도 효과 못 봤다고 포기하지 마세요. 방법이 잘못됐던 거예요. 오늘 말씀드린 대로 식사 후에 나눠서 드시고 올바른 형태를 선택하고 칼슘과 시간을 분리하고 카페인을 피하고 꾸준히 드시면 됩니다. 이것만 지키면 여러분도 충분히 효과를 볼 수 있어요. 작은 변화가 내일 아침 달라진 몸으로 돌아옵니다. 그리고 그 작은 변화가 한 달, 석 달 이어지면 여러분의 삶 전체가 달라질 수 있어요. 밤에 푹 자고 아침에 상쾌하게 일어나는 게 얼마나 큰 축복인지 경험하시게 될 겁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무릎 통증 없이 100세까지 걷는 비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무릎 연골을 지키는 생활 속 작은 습관들, 통증을 예방하는 운동법, 그리고 잘못 알려진 무릎 상식들을 하나하나 짚어드릴 거예요. 많은 분들이 무릎 때문에 걷기를 포기하시는데요. 올바른 방법만 알면 100세까지 튼튼하게 걸으실 수 있어요. 궁금하시죠? 다음 영상 꼭 봐주세요. 마지막으로 여러분께 질문 하나 드릴게요. 여러분은 평소 마그네슘을 어떻게 챙기고 계신가요? 공백에 드셨나요? 식사 후에 드셨나요? 한 번에 드셨나요? 나눠서 드셨나요? 효과는 어떠셨나요? 오늘 영상 보시고 바꿔보실 건가요? 댓글로 경험을 나눠 주세요.